윤석열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고작 반년 만에 이 도로 위의 화물 노동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이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 질서는 파괴되고, 이 시장을 사실상 또 무법지대로 만든 것도 역시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히나 그 배경에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아왔던 그 제도, 이 안전운임제를 이 정권 주도 하에서 이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의 현장 실태 조사를 쭉 돌려보니까 화물 노동자가 체감하는 그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조사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기 이전 단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안전운임제의 핵심이 뭡니까?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이제 화물 노동자로 이어지는 이 운임 지급의 구조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그 운임을 규제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결국은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화물 노동자의 과속, 과적, 과로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화물 노동자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 조항이 있었던 거고, 정부와 여당은 이걸 연장을 하거나 또는 일몰 조항을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한에 따라서 폐지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역시나 참고적이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왜 그렇게 했던지 기억들 하시죠? 2018년 3월 당시에 이 화주단체의 반대를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일몰 기한과 적용 품목을 한정했던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향후에 이제 시행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안전운임 거의 플러스에서 이제 안전운임제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을 하고, 이후에 제도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몰 기한을 정해 뒀던 거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미흡한 점의 보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추가 또는 확대 시행을 해 나가자,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정작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던 용역 데이터를 국회에다가 즉각적으로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과 이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해당 용역 보고서에서도 뒤늦게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을 했던 첫 해 전년 대비 사고가 2.3%가 감소를 했고요. 부상자 역시도 20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땐 전년 대비 8.2%나 감소를 했죠.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운임 문제를 야기했던 무분별한 저가 입찰 계약 비율 무려 30%나 감소를 했죠. 그리고 수수료를 나누게 되는 다단계 운송 거래도 줄어들고, 화물 노동자의 월소득 증가, 그리고 근로시간의 감소를 통해서 근로환경의 어떤 개선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걸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당함을 호소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폭력적 탄압을 했던 것, 그 역시도 다들 기억하실 테고요. 아무튼 그래서 본래 좀 얘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좀 돌아오자면, 앞서 말씀드린 정부 용역뿐 아니라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서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요, 513명의 응답자를 통해서 조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운반 노동자가 74.2% 이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미적용 차종과 품목에서 이제 운반 노동자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25.8%가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취합된 결과가 뭐였냐? 응답자 중에 481명, 이 481명 중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87.1%였고요. 대부분 과로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졸음운전도 증가했다라는 응답도 84.6%였습니다. 게다가 과속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응답자도 76.1%나 됐는데, 이 중에서 68.6%는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응답을 했다라고도 하죠. 심지어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하루 평균 12.7시간씩 운행을 한다고 해요. 안전운임제가 이제 시행되던 시기와 비교를 하면 노동시간이 10시간이나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시간만으로 따져보면은 매주 하루는 더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거를 이제 공휴일을 빼고 이제 어떤 평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월 평균 266.7시간. 고용노동부가 이제 보면은 발표했던 지난해 6월 기준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57.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57.6시간이라는 점으로 기본 일반적인 어떤 평균 노동자들의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달 109시간이나 더 일을 해왔던 거죠. 화물 노동자들은. 이렇듯 화물 노동자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되었던 안전운임제라는 그 보호장치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사고 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이 미치는 영향, 이게 어디 화물 노동자 개인의 안전만 위협을 받습니까? 도로 위에 이 주행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점에서 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없애고 정착을 시켰어야 맞았던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화물 노동자의 과속, 과적, 이거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냐. 상당히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화물차의 비용과 유류비, 결국 한 달에 자기와 자신의 어떤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잠을 줄여가면서 운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업체 측에서 이를 악용해서 더 싸게 더 많은 품목을 과적해서 실어 나르게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송을 맡기지 않고 더 싸게 운행하겠다라는 사람한테 이걸 일감을 맡기는 최저 입찰 방식을 통해서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인데, 노동안전과 운임의 보장이 아니라 개별적 규제의 강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죠. 단편적으로만 좀 그 시멘트 업계만 두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10%가량의 중량을 더 실게 되는 그 과정이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에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가 이런 어떤 법적 질서,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게 됐던 건데, 법이 폐지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 간의 갑을관계가 또 심해지죠. 그렇게 시장 질서는 무너진 데다가 화물 노동자의 도로 위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다단계 운송사 구조라든가 덤핑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최저 입찰제와 같은 화물 운송 시장에서의 그 나쁜 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활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로 시선을 딱 돌려보면 화물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정적 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무려 193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물차 운전기사를 위해서 하루 근무시간 15시간 중에서 최대 12시간만 운전하게 하고요. 남은 근무시간 3시간은 식사와 휴식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죠. 주간 최대 근무시간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당 규정을 미 교통부 차원에서 화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관리까지 하는데, 이를테면 하루 최대 14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이 중 운전만, 그러니까 14시간 중에 운전만은 11시간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11시간 중에 또 8시간에 이어서 연장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3시간은 휴식과 차량 점검 시간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운전시간 뭐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마다 전자운행 기록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게 해놓고 있고 의무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자운행 기록계에 기록된 차량과 어떤 화물 정보라든가 주행거리, 시간 등의 기록을 경찰이 불시에 검문을 해서 확인해가지고 운송업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이 법으로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이걸 EU가 규칙을 제정을 해서 회원국들이 따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도 올해 4월부터죠. 화물차 노동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내용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화물 노동자들의 환경과 안정적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이게 그들의 생존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위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운임제 폐지 전후로도 이미 안전운임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기는 어떤 부정적 사례와 효과가 드러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일몰기한을 제외한 보완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22대 국회에서 꼭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이 정부와 여당이 이걸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이를 안착시키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